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사후피임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사후피임약,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거나 고려를 해봤을 옵션이에요. 피임을 평소 때 잘 하고 계신다면 문제가 될 일이 별로 없겠지만, 내가 잘 하더라도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콘돔을 잘 사용을 했어도 한 번씩 찢어진다거나 터진다거나 안에서 벗겨진다거나 그렇게 됐을 때 피임을 따로 하셔야 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가장 많이 병원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가 내가 이제 임신이 가능한 가임기에 해당이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피임을 해서 이제 임신을 예방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사후피임약을 드시게 되는 거고요. 그럼 사후피임약의 성공률은 얼마나 될까요? 적절한 시기에 복용을 하셨을 때는 95%에서 98% 정도의 높은 피임률을 보여요. 적당한 시기라 함은 약의 종류 따라서 다른데요. 일찍 복용할수록 좋기는 해요. 만약에 이제 전날 밤에 관계가 있었다면 바로 다음날 아침에 와서 약을 복용하시면 피임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피임의 가능성은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성공률이 떨어져서 3일 이후에는 좀 많이 떨어지게 돼요. 이전에는 이제 그 관계 후에 3일까지 커버하는 약이 나왔었어요. 72시간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시 이제 5일까지 커버할 수 있는 약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계한 지 시간이 조금 지나셨더라도 주말 끼어 있고 그러면 병원 내원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도 이제 월요일 날 내원을 하셔서 약을 드시면 충분히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피임률은 굉장히 높다는 거, 성공률 높아요. 드시면 임신을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왜 많이 못 먹게 할까요? 이 사후피임약에는 호르몬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시는 매일매일 드시는 피임약 있죠. 하루에 한 번씩 드시면서 피임을 이제 하려고 목적으로 이렇게 드시는 약에 비해서 갖고 있는 호르몬의 용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호르몬이 이제 몸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몸 안에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호르몬 주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균형 있게 분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확 쏟아진 호르몬은 몸 안에서 이제 좀 안 좋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호르몬에 예민하신 분들은 생리 주기가 많이 바뀌기도 하고요. 이걸 드시고 난 후에 출혈이 생기기도 하고요. 가장 이제 많이 겪게 되는 증상은 메스꺼운 증상이에요. 호르몬이 기본적으로 좀 메스꺼운 거는 있어요. 그래서 약을 드시고 2시간 내에 만약에 구토가 있었다면 약을 다시 복용을 하셔야 돼요. 소화가 다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큰 부작용이 없이 드세요. 드시고 나서 그 뒤에 주기도 그냥 기다리다 보면 이제 생리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넘어가요. 근데 이런데 습관이 되신 분들은 자꾸 이걸로만 피임을 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평소 때 꾸준히 피임약을 복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일회성으로 한번 이제 문제가 있었을 때마다 병원에 와서 약을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달, 석 달, 매번 나오시는 분들은 좀 정해져 있어요. 자꾸 오시는 분들은 오시거든요. 이게 간편하고 본인에게 부작용이 별로 없으면 이게 나한테 맞는 피임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안전한 피임법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 주기에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기에 한번 사후피임약을 드셨다 그러면 다음 생리 시작할 때까지 피임은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반복적인 복용이 이루어졌을 때 피임률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내 몸도 이 호르몬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적응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피임법은 뭐인가 그러면 사후피임약으로만 피임을 하는 거는 부적절하고요.
평소 때 이제 피임약을 꾸준히 드시는 게, 하루에 한 번 드시는 피임약을 보통 이제 생리주기 첫날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3주 먹고 한 주 휴약을 하는 약도 있고 계속 이제 달아서 먹는 종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피임을 하게 되면 이건 이제 좀 균형이 맞춰지게 돼 있어요. 호르몬이 들어갈 때가 있고 안 들어갈 때가 있고, 들어갈 때도 일정량이 꾸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몸 안에서 이렇게 갑자기 안 좋은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어요. 그리고 굉장히 저용량을 꾸준하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피임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내가 그 피임에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라면 그렇게 이제 피임약을 드시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 왜냐하면 여성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그래요. 콘돔을 잘 사용하면 좋죠. 근데 케이스가 다르잖아요, 그죠? 잘 사용하시는 커플도 있지만 남성이 콘돔을 쓰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잘 써주면 좋은데 이중 피임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콘돔은 콘돔대로 사용하고 피임약도 먹고, 그러면 이제 콘돔이 찢어지더라도 피임의 이제 가능성을 가지고 가는 건 거죠. 그렇게 하시면 뭐 성병의 전파 같은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러면서도 더욱 안전하게 피임을 하실 수 있으니까 절대로 나는 임신을 하면 안 돼, 이런 분들은 콘돔도 사용하시고 피임약도 드시고 이렇게 이중 피임 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 4호 피임약 성공률 높다고 그랬어요. 뭐 98%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2% 정도에서는 임신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뭐도 100%는 없어요. 그래서 이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임신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2%가 누구한테 걸릴지는 모르죠. 그래도 안 드시는 거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예방이 많이 돼요. 그래서 내가 임신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우발적인 관계가 있었다, 이럴 경우에는 4호 피임약 추천드리고요. 이게 임신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피임법에 비해서는 안전하거나 안정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거, 다른 방법으로 피임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몸에는 좋다는 거를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부작용들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계속 쓸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뭐 추천드리지는 않는 거고요. 그렇지만 정말 급한 상황에서 나는 정말 셋째까지 나왔어, 근데 넷째는 절대로 안 돼, 이런 분들은 약 드셔야 돼요. 처방받으러 나오세요. 일찍 나오실수록 좋습니다.